로이터스 데일리 브리핑. 오늘은 2025년 2월 15일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에서는 탑 소식으로 JD 벤스가 지금 독일 뮌헨에서 안보회의 시큐리티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참석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영어로 된 것을 딥L로 번역을 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회담이 이제 의제를 지배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벤스 미국 부통령이 연설에서 이 회담을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왜 언급을 하지 않을까 궁금하게 여겼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정치인 가운데 사라 크나포가 있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와 기술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내용을 여기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라 크나포. 그리고 이제 중동 소식에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3명을 석방하고 가자지구 주민들이 지금 물 부족에 직면해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전체 인질이 한 70명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가 오늘까지 유예 기간을 준다 해가지고 맛보기로 3명을 준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계속 인질들을 석방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은 없지만, 하여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뭔가 이렇게 좀 평화 회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호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수천 명의 또 이제 공무원들, 에이전시 워커스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파이어했다는 그러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이 질병통제센터, 에너지부, 내무부, 농무부가 대상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데, 엊그저께 벌써 이제 연방 직원들 7만 5천 명이 이제 이렇게 트럼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런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앞으로 또 몇 명이나 더 계속 물러나게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연방 직원들이 거의 보도에 의하면은 한 200만 명, 엄청난 숫자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일시직에서 이렇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지금 거의 200만 명이라는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얼마나 더 해고가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행정부의 US 에이드가 해체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와 있는데, US 에이드는 이제 미국에서 다른 나라나 기타 여러 가지 비상시에 이제 도움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US 에이드를 통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010년 IT 지진이나 2011년 일본 지진이나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US 에이드가 많이 도와줬는데 그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하루나 이틀 내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없앴다 해가지고 조금 불만이다. 그런데 US 에이드의 프로그램에 보면은 트럼프 진영과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쪽에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해체한 것이 아닌가, 그런 다른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지금 에릭 아담스가 부패 문제로 인해서 검찰 연방 검사가 페더럴 프로시큐터가 나와 있는데 부패 혐의를 기소하는 기소를 안 하기로 하는데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가 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는 제가 이제 스쿨버스 다닐 때도 이쪽 그 노조 쪽에서 에릭 아담스를 좀 이렇게 스포트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했는데 부패 혐의로 이제
기소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기소를 취해야 한다는 조건과 그리고 뉴욕에서 이제 불체자를 추방하는데 그걸 합의를 이렇게 서로 교환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데서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 고위관리 6명은 이에 따르지 않고 사임했다. 뭔가 이제 트럼프 정부의 입장과 에릭 아담즈가 이렇게 취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 뉴욕이 쉽게 이렇게 불체자 추방이나 그런 데 협조를 안 하니까 그런 것을 이제 조건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 비용 절감 팀의 접근을 이렇게 차단을 하는 데서 재무부 지불 시스템에 이렇게 잘 접근을 하지 못해가지고 돈 관계를 이제 이렇게 알아야 일론 머스크도 돈을 얼마나 받으니까 여기에서 뭐 돈을 세이브해야 될 텐데 그런 계산이 나오니까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연방 판사가 이거를 차단을 했는데 다른 판사, 연방 판사가 나오고 또 다른 뭐 판사 간에 또 뭐가 이렇게 갈리는 모양인데 도치 직원들이 보건 노동 소비자 금융 보호기관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는 양쪽 지금 이렇게 세력이 에릭 아담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이렇게 접근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미국 내부에서 지금 뭔가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제목에서는 어떻게 make annoying airline passenger go away 에어라인 패신저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 annoying하는 그 에어라인 패신저들을 어떻게 내보낼지 go away 할지 그런 문제를 보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정부 때에 이 항공편이 지연된다든지 하면은 승객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게 바이든 시대에 그것을 법률로 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중단할 것을 지금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도 이제 뭐 그런 바이든 시대 때에 여러 가지 이사회의 이제 성별, 인종, 그다음에 민족적 다양성 이것을 고려하도록 하는 항공사 직원들을 뽑을 때도 소수 인종이나 뭐 그런 거에 다양성을 다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있었는데 법이 있었는데 이것을 미국 기업이 고려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DEI에서 그런 발표를 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캄캐스터 굉장히 유망한 그 미국의 미디어 업체와 디즈니 여기에서도 이 다양성한 그 소수민족이나 뭐 그렇게 우대를 해주더라도 보상 기준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 때 기준과 지금 트럼프 시대 때의 기준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 이 Before I Forget이라는 것을 하면서 잊어버리기 전에 하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뭐 몇 가지 소식들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M23 반군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진입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이제 르완다 측하고 콩고 민주공화국이 대립. 콩고 민주공화국은 구글 맵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나라고 그게 이제 막 지하 자원 중에서도 이제 전기 자동차에서 쓰이는 니켈이라든지 뭐 코발트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이제 많이 콩고에서 나는데 이것을 전에 바이든이 있을 때도 이것을 아프리카 이제 서쪽에서 내륙 콩고를 통과해 가지고 지하 자원을 실어낼 수 있는 길을 내주겠다. 그런 것을 이제 CFR 데일리 뉴스 할 때 제가 한번 그걸 말씀드린 생각이 나는데 이것이 이제 지하 자원과의 관계지만 그 이권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은 미국이 이제 중국의 물건을 아예 안 사겠다고 담을 쌓고 있지만 이게 해결이 되고 나면 언젠가는 또
문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원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트럼프 형님께서 저쪽 이제 그린란드 문제도 하고 파나마 문제 뭐 이렇게 다 꺼내는 그 가운데에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이것이 콩고와 르완다의 문제로 아프리카 간의 어떤 지하자원 문제가 아니라 그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큰 형님들의 싸움, 중국과 미국의 그 싸움이 여기에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앞으로 이제 뉴스를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의 프란시스코 교황에 대한 소식이 있는데 지금 병원에 뭐 이번에 호흡기 감염 치료가 걸렸다 그러고,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수장의 말을 해서 우크라이나 지역의 이제 전투 지역에서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이상한 종교를 퍼뜨리고 있다. 사람이 이제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은 뭐 이것저것 할 필요 없이 막 뭐 어떤 거기에서 죽음의 공포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심리를 이용해서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전파하는데, 여기에도 그런 뭔가 큰형님들의 어떤 뭔가 이권이 같이 개입이 지금 돼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미스 퍼시픽 아일랜드 미인 대회가 있었는데 미인 대회 심사들이 부정을 했는지 이게 그 사기 행위에 대한 혐의로 솔로몬 제도를 잠시 못 떠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동부에 있는 그 스리란카 전역에 정전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 이제 전력의 변전소에 원숭이가 변압기에 접촉을 해가지고 아마 이제 변압기에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될 거예요. 뭐가 이렇게 합선이 일어나든지 해서 전원이 꺼지게 되는가 본데, 변압기 이제 트랜스포머, 영어로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이 트랜스포머에 접촉을 해가지고 스리랑카 전역에 정전이 발생했다. 원숭이는 뭐 어떻게 되는지 그 소식은 이렇게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인구가 14억인데 얼마 전에 뭐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앞섰다 그랬는데, 중국에서 한 자녀 풀고 두 자녀에서 막 풀고 이제 낳고 싶은 대로 나라는 데까지 그렇게 가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 2024년에 결혼 건수가 5분의 1로 지금 급감을 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앞으로 발생할 그러한 우려 사항이 인구가 그렇게 많은 14억 인구 중에서 노령화가 되니까 그 노동 인구들이 자꾸 막 감소를 하게 되고, 지금 일자리도 막 없어가지고 저는 베이징하고 상하이는 안 가봤지만 거기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팔이 날리고 있다는 그런 것도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면서 인구가 지금 급감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그 대중국 이렇게 봉쇄 정책이라 해야 될까, 물건 안 사기 운동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물건 안 사기 운동이 얼마나 효과를 보게 될지, 그 중국이 앞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대응을 하는지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